어떤 포인트인가요? 예. 네, 테마나 섹터별로는 비슷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뭐 제가 들고 온 종목도 전기차 관련 섹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테슬라 힌트는 뭐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기업인데요? 네, 제가 들고 온 종목은 AFW라는 종목입니다. 네. 시장에서 뭐 두 가지 섹터로 분리되는 종목입니다. 2차 전지와 그다음에 전기차로 분리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생소한데요, 기업은? 네, 맞습니다. 이게 성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네. 잘 모를 수 있는데 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 라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튬 이온 2차 전지 부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및 2차 전지용 부스바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리튬 이온은 되게 모르실 수 있는데 뭐냐면 응급 마찰용 용접 단자를 생산한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이는 무엇이냐면 구리와 알루미늄을 이중 마찰을 하여 배터리 상부에 조립되는 부분으로서 시장에서 현재 2차 전지 테마로 부각되는 그런 테마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부스바를 얘기한다면 부스바는 전차, 차량, 항공기 등에 이용되는 배터리 또는 발전기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로 통해서 어느 정도의 테슬라와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1차 벤더인 신흥 SEC 그리고 중국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폭스바겐 E 골프 그리고 BMW i3, i8에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간단히 살펴보자고 하면 19년 12월 동기 대비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14%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30%를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최근에 ESS 화재 사고 때문에 시장이 위축되면서 이에 대한 투자가 그리고 실적이 부진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하락을 했는데 단기성으로 보이는 부분이라서 회사의 기술력이 큰 문제는 아니라서 저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회사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및 2차 전지용 부스바를 생산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 JV를 설립하여 2차 전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절강성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회사와 손을 잡아서 추가적인 사업을 확대하려 노력을 하고 있고 설립을 위해서 중국 현지에 1만 평 토지를 허가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전기차는 대부분 각형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진출할 시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주식은 항상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의 가격 전략은 매수가 11,600원 부근이라 볼 수 있고요. 목표가는 14,700원, 손절가는 11,000원 짧게 잡고 가겠습니다. AFW입니다. 지난해 7월에 상장했군요. 그러니까 잘 아직 익숙하지 않고요. 시총이 1,200억, 매출이 260억, 지난해 기준, 그 전에 300억. 이렇게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아직까지는 네, 않은 기업인데요. 네. 눈여겨보겠습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응급 마찰 용접 단자, 그리고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이고요. 목표가 14,700원 잡았습니다. 어제 종가는 11,850원입니다. 일단 파라다이스에 대한 의견은 하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유를 따진다고 하면 미리 언급을 나왔던 부분이 있긴 한데 하반기부터 출입국 상황 개선에 따른 카지노 회복 및 성수기에 따른 효과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못함에 따라서 파라다이스나 카지노 부분에서는 타격을 많이 입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1분기에서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인해서 비용 절감의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나름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요. 2분기에 들어서는 여러 가지 직원의 유급휴가, 프로모션, 축소 등으로 영업 비용은 크게 감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카지노 부진의 외형이 축소가 됨에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큰 폭의 영업 적자가 기록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매출액을 한정해 본다면 3월 24일부터 4월 20일 약 한 달 동안 전년 4월 대비 약 86% 감소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 동안 중국의 입국 상태가 그렇게 고르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를 하여서 당분간 크게 큰 손들은 들어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1분기, 2분기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지만 3분기에서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의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기관들의 대량 순매수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은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해서 하트를 드렸습니다. 네, 파라다이스는 하트 의견을 받았고요. 실리콘웍스 얘기하시는 분들 요즘 많더군요. 어떤 게 모멘텀입니까? 네. 실리콘웍스에 대한 의견 하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실리콘웍스는 시장에서 2개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항상 두각이 되는 부분인데요. 항상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상승한다. 이는 틀리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은 2,1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18억, 즉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리콘웍스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LG 디스플레이 북미 세트메이커 향이 패널이 공급적으로 1분기에 지속이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상승의 부분이 있었고요. 이는 OLED 모바일 칩 매출액이 연평균 약 400%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혜를 충분히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LCD TV 부분에서는 파주의 생산 능력이 좀 다운사이징 되면서 조금 매출은 하락했으나 그 광저우 라인 가동률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패널 메이커 주문 증가로 인해서 매출의 약 60%에서 증가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020년까지 OLED 성장 비중은 약 40%까지 성장해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2019년도 매출액이 약 10% 증가를 하였고 영업이익은 15%를 감소한 부분이 있지만 판관비를 중심으로 비용 부담이 증가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상승의 모멘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으로 해서 시작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추세를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부분에 하트를 드렸습니다. 네, 클래시스에 대한 의견은 일단 X를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네. 자, 클래시스에 대한 회사를 기업 분석을 하다가 정말 아쉬웠던 점이 주가가 좀 선반영이 됐다라는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회사는 주요 제품, 리프팅 의료기기, 슈링크 매출 확대에 따른 올해 실적 상승이 전망이 있습니다. 현재 현대사회에서는 미용을 중심으로 한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액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슈링크는 시술 가격의 하락, 그다음 시술 건수의 상승, 그다음 소모품 판매량 증가로 수출이 많아졌고 그에 따른 실적이 기여가 전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분석하면서 놀라운 점이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희 20년 1분기 매출액이 214억으로 시장을 상회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는 클래시스 장비 판매가 호조세, 핵심 소모품 판매가 약 60%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134억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모품 매출 비중 역대 최고인 50%에 담아로써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톡톡히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영업이익률이 약 60% 나오는 엄청난 경이적인 달성을 했는데요. 제품이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슈링크는 고강도 집속 초음파를 이용하여 리프팅을 하는 업체인데요. 다른 업체와 다르게 통증과 상처 부작용이 좀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점이 있습니다. 전망을 보면 1분기, 2분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실적이 부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부터 성수기부터 다시금 실적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매출은 약 970억, 영업이익은 약 60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는 매출액이 약 20% 증가, 그다음 영업이익은 44% 증가하는 수준으로 정말 이 정도만한 회사가 없다라는 판단이 되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실적이 반영이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좀 회의적인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X를 드리겠습니다. KTNG의 모멘텀은 일단 매수 의견은 X를 드리겠습니다. KTNG의 모멘텀은 딱히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자제로 타격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1분기는 실적을 선방한 수치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3,150억, 전년 동기 대비 10%를 감소를 한 수준이지만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면세 채널의 위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판관비 증가로 인해서 영향이 소폭 감소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1분기 담배 총 수요가 150억 개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나 증가한 수치이고요. 그다음 이중 KTNG 판매량이 약 96억 개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은 64%로 전년 대비 1%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담배 수요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동향 수출 본격화와 전자담배 수출 가시화가 현재 있습니다. 이 정도의 성장 모멘텀은 충분히 남아있지만 기술적인 분석에서 어느 큰 손해, 그다음에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을 막는 어떤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X를 드렸습니다.